대왕 코끼리의 엉덩이를 그려야 하는데 물감이 반통밖에 없습니다. 이때 묘수가 떠올랐습니다. 오른쪽 엉덩이만 그리고 종이를 접는 것입니다. 미술에서는 이 기법을 데칼코마니라고 합니다. 오늘 수업은 수학의 데칼코마니 절대값 그래프 총정리입니다. 선수학습으로 교과서 그래프 총정리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값은요, 기본 컨셉이 두 얼굴입니다. 낮에는 악마, 밤에는 천사가 되는 사람처럼요. 우선 fx의 부호를 조사하는데 fx가 양일 때와 fx가 음일 때로 나눕니다. fx가 양일 때는 양수의 절대값이니까 그대로 fx가 되고, fx가 음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fx가 0일 때가 빠져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군데 이상의 등호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값 기호를 만나면 범위를 나누는 게 중요하고요. 그 범위를 나누는 기준은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x의 값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예제 문제입니다.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빼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죠. 절대값이 두 개나 있으니까 범위를 많이 나누셔야 되는데 그 기준은 얘와 얘가 0이 되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죠. 수직선을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로 두 번 자르게 되면 세토막이 됩니다. 이 세토막을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범위를 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역,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니은,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디귿, x가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1에 등호 주시고 1에다가 등호를 줍니다. 기역 범위에서 얘네 둘의 부호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를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3 딱 좋고요. 대입하면 음수죠. 따라서 식의 우변은 마이너스 x 빼기 1, 마이너스가 나가면서 플러스로 바뀌게 되고 x 마이너스 1, x가 지워지면서 y는 마이너스 2로 정리할 수 있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범위에서는 x에 0을 집어넣어 봅니다. 양이고 음입니다. 따라서 y는 x 더하기 1과 음이니까 마이너스가 상쇄되면서 더하기 x 빼기 1, 1하고 1이 지워지면서 y는 2x가 되죠. 디귿번 x가 1 이상인 범위에서는 둘 다 양입니다. 앞덩어리는 x 더하기 1 그대로 빠지고 뒷덩어리는 마이너스가 파고들면서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되죠. x가 지워지고 y는 2가 됩니다. 이제 그림만 그리면 되죠. x는 1과 x는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y는 마이너스 2, 마1과 1 사이에서는 y는 2x니까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 1 이상의 범위에서는 y는 2니까 이렇게 되겠죠. 꺾인 점에 y좌표만 표시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이 수학의 데칼코마니 절대값 그래프인데요. y는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x의 절대값을 씌우거나 y의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수학에서도 미술처럼 데칼코마니 기법을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를 1번, 2번이라고 하면 1 플러스 2번은 x에도 절대값, y에도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를 묻고 있고요. 3번은 y는 fx에서 우변 전체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 어떻게 될 거냐를 다루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y는 f 절대값 x, 절대값 x가 들어있으니까 x의 범위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x가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고 등호는 둘 중에 아무데나 붙여줍니다. 이때는 y는 f 그냥 x가 되고 x가 음수일 때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가 되기 때문에 y는 f 마이너스 x가 되죠. 이런 뜻입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즉 y축을 포함한 오른쪽에서는 원래 y는 fx의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가라,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fx의 그래프에서 x에 마이너스 x를 넣었기 때문에 윗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노란 물감을 칠해서 저쪽으로 넘기게 되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결론, 이 그래프의 특징은 좌우 대칭형 그래프가 되죠. 두 번째, y는 fx에서 y의 절대값을 씌운 거죠. 이때도 y의 범위를 두 가지로 나누어 줍니다. y가 0보다 클 때와 y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 놓고 둘 중에 한 군데에 등호를 줍니다. 이때는 y는 fx 그대로 나오고요. 이때는 y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y는 fx라고 쓸 수 있죠. 위아래의 관계는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었으므로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 됩니다. 이제 그래프로 가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즉 x축 또는 그 위쪽 범위에서는 원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또한 y가 음수인 범위, 즉 x축의 아랫범위에서는 원그래프를 x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위쪽 부분에 물감을 칠해서 접는 거니까 아래쪽에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이 그래프의 특징은 상하 대칭이죠. 이제 1번, 2번의 믹스 형태입니다. x, y에 모두 절대값이 들어간 경우 원래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일치하는 부분은 x, y가 모두 0 이상인 부분일 겁니다. 이때는 식이 y는 fx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나서 x의 절대값을 씌우면 1번 데칼코만이 변형을 하는 것이고 y에 한 번 더 절대값을 씌우면 2번 데칼코만이 변형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 좌표축을 포함한 1사분면에서 y는 fx에 물감을 칠하고 1번 변형, 즉 좌우 대칭, 여기에 2번 변형, 상하 대칭으로 데칼코마니를 찍어내면 끝나게 됩니다. 이 그래프의 특징은 좌우 상하 대칭, 1사분면에 물감만 잘 칠해주고 XY축으로 한 번씩 접어만 주면 됩니다. 이제 3번 변형입니다. y는 fx에서 우변 전체에 절대값을 씌운 거죠. 이건 범위를 나누는 기준이 fx의 부호입니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fx가 0보다 작다로 범위를 나눕니다. 이때는 절대값 안이 0 또는 양수이므로 y는 fx, 원 그래프와 일치하게 되고요. 이때는 절대값 안이 음수이므로 y는 마이너스 fx, 마이너스가 왼쪽으로 넘어간다면 원래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는 것이죠. 이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과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다릅니다. y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위쪽 0토라면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위쪽에 찍혀있는 점, 즉 위쪽에 살고 있는 거주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래프가 x축 또는 위쪽에 찍혀있는 경우에는 원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가니까 얘를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찍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 그래프를 위로 뒤집어 올리면 되는 것이죠. 자, 이 그래프의 특징은 꺾어 올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제 문제입니다. 그래프 그리기. 1번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 곱하기 절대값 x입니다. 이 문제는 이쪽 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편리합니다. 이렇게 앞에도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fx를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3x라고 할 때 x의 절대값을 씌운 거나 마찬가지니까 데칼코만이 1번이 되죠. 우선 여러분은 절대값이 없는 식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를 그릴 필요가 있고요. 마이너스 x로 묶어버리면 x 빼기 3이 됩니다. 그래프는 0과 3에서 x축과 만나면서 이차항계수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죠. 이때 x가 0보다 큰 부분은 fx를 그대로 따라가고 0보다 작은 부분은 찍어서 넘깁니다. 맥도날드. 이번 그래프는 지수함수 y는 2x제곱이 밑으로 한 칸 내려가고 우변 전체에 절대값을 씌운 형태죠. 우선 y는 2x제곱을 그려봅니다. x축을 점근선으로 해서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죠. 밑으로 한 칸 내리면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1이 되죠. 2x제곱 마이너스 1을 fx라고 하면 fx가 0 이상인 부분은 그대로 따라가고 fx가 0보다 작은 부분, 즉 x축의 아래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쪽으로 꺾어 올리게 됩니다. x는 1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점근선이 만들어지겠죠. 문제입니다. 이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y는 f 절대값 x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y는 fx의 전체 절대값의 그래프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선요, 이거하고 그냥 y는 fx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범위에서는 이 그래프의 식이 y는 fx랑 같죠. 이 범위에서 절대값 x는 x랑 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이차 함수의 일부분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y는 fx의 전체 절대값을 씌우게 되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즉 x축보다 위쪽에 떠있는 부분은 그래프를 유지하게 되고요.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꺾여 올라가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함수 y는 fx의 그래프에 대하여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습니다. 1번 y는 fx입니다. fx의 식 안에 fx를 밀어 넣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fx의 그래프의 식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1,0에서 꺾어진 1차 함수의 그래프는요, y는 a를 갖다 붙이고 절대값 x 빼기 1이 있으면 됩니다. 자, 뒤에 가서 절대값 그래프의 특수형을 공부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보다 클 때 기울기가 2죠? 한 칸 갈 때 두 칸 올라가니까 또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a가 2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가 안으로 파고들면 fx의 식은 절대값 2x-2가 됩니다. 이제 fx로 가는데 fx의 식이 이거고요. fx에서 x자리에 fx가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 식은 절대값 2fx-2 fx에 먼저 2배를 하고요.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내리고요. 전체의 절대값을 씌워주면 됩니다. 우선 2fx는 fx의 모든 함수값의 2배를 하는 겁니다. 함수값이 2일 때는 4가 되고요. 함수값이 0일 때는 그대로 0에 머물러 있죠. 따라서 이렇게 y축의 방향으로 2배 늘어나는 형태가 되죠. 이 높이가 4예요. 그 상태에서 밑으로 두 칸을 내리면 그래프가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갔다 올라오죠. 이 아랫높이가 마이너스 2예요. 이제 2fx-2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준다면 x축 윗부분은 그대로 살리고 아랫부분은 꺾여 올라가면서
W자 모양의 그래프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W가 FFX의 그래프가 되죠. 두 번째 FFFX는 1번식을 F 안에 집어넣은 거죠. FFX의 그래프가 W 모양이기 때문에 이 식을 WX라고 치환하면 FX의 X자리에 WX가 들어간 것이고 절대값 EWX-2가 됩니다. EWX 위로 2배 느리고 -2 밑으로 2칸 내리고 전체 절대값 아래쪽을 꺾어 올리면 WWX 또는 쿼드러플 V가 됩니다. 특수형 첫 번째는 Y는 절대값 X입니다. 이 그래프는 원점에서 꺾어지는 V자 모양의 그래프가 됩니다. 원리는 간단하죠. X가 0보다 클 때는 Y는 X,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Y는 -X가 되기 때문이죠. 이 그래프가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이 되면 X자리에 X 빼기 A, 넘기면 Y자리에 Y 빼기 B가 들어간 이 식이 만들어집니다. A, B에서 꺾여있는 V자 모양의 그래프가 되겠죠. 이 점이 A, B가 됩니다. 앞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김치나 치즈보단 절대값 X라고 찍으면 되겠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집니다. ABCD가 계속 커질 때 절대값 X 빼기 A, 절대값 X 빼기 B, 절대값 X 빼기 C, 땡땡땡 계속 더해 나갑니다. 1번처럼 절대값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X는 A에서 한 번만 꺾이는 V자 모양의 그래프가 되죠. 절대값이 2개 더해지면 X는 A, X는 B에서 2번 꺾어지면서 바구니 모양의 그래프가 됩니다. 참고로 X가 B보다 클 때는 둘 다 양이기 때문에 X의 계수, 즉 기울기는 2가 됩니다. X의 범위가 A, B 사이일 때는 X 빼기 A는 양, X 빼기 B는 음이 되면서 X 빼기 A -X 더하기 B가 되죠. 기울기는 0이 됩니다. X의 범위가 A보다 작을 때는 둘 다 음이 되면서 -X, 기울기가 -2가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절대값이 3개 더해진 경우는 X는 A, X는 B, X는 C에서 3번 꺾어지는 그래프가 됩니다. 바닥이 뾰족할 수밖에 없고 가운데 값 X는 B에서 최소가 될 수밖에 없죠. 4번 절대값이 4개가 더해져 있으면 각각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 X는 A, X는 B, X는 C, X는 D에서 4번 꺾이는 그래프가 됩니다. 바닥이 평평할 수밖에 없겠죠. 특수형 세 번째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R입니다. 우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그어봅니다. R, R이죠. 이 그래프는 원의 X절편과 Y절편을 연결한 다이아몬드 모양의 그래프가 됩니다.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 직선의 식은 XY절편이 모두 R이므로 X 플러스 Y는 R이라는 직선이 됩니다. Y에 0 집어넣으면 X는 R, R,0을 지나고 X에 0 집어넣으면 Y는 R, 0,R을 지나게 되죠. 그런데 이 식에 XY의 절대값을 모두 씌우게 되면 XY가 모두 양수인 1사분면만 남고 X의 절대값 씌우면 좌우대칭, Y의 절대값 씌우면 상하대칭이 되므로 다이아몬드가 완성이 되죠. 이제 다이아몬드를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가운데점이 원점에서 A, B로 이동되는 같은 크기의 다이아몬드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문제입니다. 부등식 절대값 x 빼기 1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3은 a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값이 5개일 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부등식을 우변이 좌변보다 크다로 읽지 말고 위아래로 읽습니다. 즉 좌변의 그래프가 아래, 우변의 그래프가 위에 있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우선 좌변의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x축이 있고요. x는 1, x는 3에서 2번 꺾이는 그래프가 되죠. x가 3보다 클 때는 기울기는 2, 1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는 -2, 1하고 3 사이 범위에서는 기울기는 0이 됩니다. 1 또는 3을 대입한다면 y값은 2가 되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y를 2칸씩 올려봅니다. 4, 6. y가 2씩 커질 때 x는 1이 커집니다. 4, 5. 이쪽은 반대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x는 마이너스 1씩 줄어들죠. 얼추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a가 4면 좌변 그래프가 y는 4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를 구하는 것이고요.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죠. 이렇게 부등식을 풀 수 있습니다. 0과 4의 등호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정수 x는 3개밖에 안 나오죠. 이번엔 a가 6일 대로 갑니다. 좌변의 그래프가 y는 6보다 작은 범위,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만들어지죠. 마이너스 1과 5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0, 1, 2, 3, 4 정수 x는 5개가 만들어집니다. 이 두 a를 기준으로 4와 6 사이를 움직여보면 4보다 조금만 올라가도 0, 4가 포함되기 때문에 정수가 5개로 늘어나고요. a가 6 되기 전까지는 계속 정수는 5개죠. 0부터 4까지가 다 들어가니까요. a가 6이 돼도
마이너스 1과 5가 안 들어가니까 0, 1, 2, 3, 4 계속 5개지만 A가 6.1만 돼도 마이너스 1과 5가 들어가니까 정수의 개수는 7개로 점프하죠. 따라서 A는 4와 6 사이인데 4는 정수가 3개니까 안 되고 6은 정수가 5개니까 되죠. 따라서 A의 범위는 4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오늘 수업의 결정판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두 점 A, X1, Y1, B, X2, Y2의 택시거리 DAB는 X1 빼기 X2의 절대값, Y1 빼기 Y2의 절대값의 합으로 정의한다 라고 했습니다. 점 T와 세 점 ABC에 대하여 DTA, DTB, DTC가 최소가 되는 점 T의 좌표는 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ABC를 찍어봅니다. A는 4,2, B는 1,3, C는 2,1에 있습니다. 그리고 점 T를 X, Y라고 놓습니다. 이제 택시거리 3개의 합을 구해보면 DTA는 X좌표를 빼서 절대값, Y좌표를 빼서 절대값이죠. DTB는 X 빼기 1과 Y 빼기 3의 절대값의 합입니다. DTC도 X 빼기 2의 절대값과 Y 빼기 1의 절대값의 합이죠. X의 절대값 3개를 묶어서 FX라고 놓고요. Y의 절대값 3개를 묶어서 GY라고 놉니다. 그런데 FX는 X는 1, X는 2, X는 4에서 3번 꺾어지는 그래프의 특수형이 되죠. X는 2일 때 최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GY도 마찬가지로 Y를 X라고 생각한다면 X는 1, 2, 3에서 3번 꺾어지는 그래프가 되죠. FX는 X는 2일 때 GY도 Y가 2일 때 최소가 됩니다. 택시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 T의 좌표는 2,2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절대값 그래프를 완벽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베티였습니다. 바이.